만년 2등의 반란. 지난 2023년과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강타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단연 SK하이닉스의 약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삼성전자.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황태자라 불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만큼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라는 거대 고객사를 독점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공정, 바로 칩을 쌓아 올리는 접착제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승부수였던 액체,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집이었던 고체의 대결을 파헤쳐보고 앞으로 펼쳐질 HBM4 전쟁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냉정하게 전망해봅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하게 해준 1등, 공신, 바로 MR-뮤프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액체 파이핑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겹의 칩을 쌓아 올린 뒤 그 사이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합니다. 마치 틀에 반죽을 붓고 오븐에 구워내듯 열을 가해 한 번에 붙이는 방식이죠. 이 액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 방출입니다. 액체 보호제가 칩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빈틈없이 메우고 기존 방식보다 열 전도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AI 연산으로 뜨거워진 칩의 열을 식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또한 낮은 압력으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칩이 깨지거나 손상될 확률, 즉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SK하이닉스가 초기 수율 잡기에 성공하고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TCNCF, 즉 고체 필름 공법을 고수했습니다. 칩과 칩 사이에 얇은 비전도성 필름을 끼워 넣고 위에서 뜨거운 열과 마치 샌드위치 속재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누르는 것과 비슷하죠. 사실 이 기술은 전통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칩을 더 높이, 더 많이 쌓아야 할 때 칩이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필름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미래의 12단, 16단으로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 견고한 필름 방식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필름을 녹이고 붙이는 과정에서 강한 열과 압력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칩이 휘거나 접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K의 액체가 유연하게 빈틈을 파고들 때 삼성의 고체는 뻣뻣하게 맞서다 부러진 격이 된 셈입니다. 현재까지의 스코어는 명백한 SK하이닉스의 판정승입니다. HBM3와 HBM3 시장에서 SK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 제품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액체의 과감한 선택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고체 공정의 수율 난조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의 삼성이라는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났죠. 뒤늦게 삼성도 기술을 개선하며 추격에 나섰고 최근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부는 6세대 HBM, 바로 HBM4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칩을 쌓는 단수가 16단을 넘어서고 두께 제한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SK하이닉스의 액체 방식도 16단 이상에서는 칩이 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고집해온 고체 방식은 단수가 높아질수록 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결국은 우리가 맞았다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HBM4부터는 메모리 업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파운드리 기술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무서운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는 전 세계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턴키 서비스는 SK하이닉스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처럼 삼성 파도를 위해 반도체 최강자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누가 패자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수율과 신뢰성을 확보한 SK하이닉스가 여유로운 선두지만 거대한 자본과 생산 능력,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무기를 쥔 삼성전자의 반격은 매서울 것입니다. 만약 삼성이 HBM4에서도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메모리 초격차의 신화는 영원히 무너지고 진정한 패자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가 TSMC와의 동맹을 통해 차세대 공정인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성공시킨다면 왕좌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액체와 고체의 대결로 시작된 이 전쟁. 기술의 진보가 승자를 결정짓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